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3월이거든요. 추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컬럼을 썼는데 나비의 날개 지수로 표현을 했어요. 국민연금에서 글쎄 주주권 행사를 왜 하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면은 이걸 왜 하는지, 국가 공권력이 민간 기업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하여튼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비의 날개짓은 어떻게 보면 다 아시지만은 이제 뭐 미세한 것이 폭풍우를 갖고 오는데 연금 사유지를 가는 첫 노크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참 그 나쁜 선례고요. 나쁜 선례고, 그 다음에 한국의 뭐 건강한 시장 경제가 착근되는데도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요.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존재 이유가 뭐 유행가가 같긴 한데 존재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국가 공권력이 한진 그룹하고 이렇게 뭐 땅콩하고 물컵하고 싸우는 게 맞습니까? 품위가 있죠, 도대체. 결국은 땅콩과 물컵에서 비롯된 이런 나비의 날개짓이 이거를 낳고, 그걸 못 참고 국가 공권력에 손을 보겠다 하는 어떤 나비의 날개짓이 어떤 폭풍우를 갖고 올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제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목에 모든 거를 잘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목이 한 줄밖에 안 되지만은 직접 회로입니다. Integrated Circuit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치 수단화를 경계한다. 이겁니다. 관치 수단화. 관치 수단화죠. 조금 이제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경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제를 이 케이스 스타디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한진칼 적극적 주주권 행사 사례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좀 흐름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의 목적은요, 연금이 같은 주주권 행사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라는 걸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의 1차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글이 쓰여진 거예요.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약간은 긴장감을 좀 북돋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플랫해요. 그래서 이제 8개 질문을 던지고 이거를 답하는 걸로 해서 이 발제문이 이제 완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제일 먼저 두 번째, 사회적 비난, 법적 처벌, 주총 아젠다의 혼돈을 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거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핸드아웃을 보시죠, 보면. 그 패러그래프가 바뀌면서 법과 도덕은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손가락질 받을, 그렇다고 감옥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요. 그리고 일탈했으면은 법으로 처벌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비난, 그 다음 법의 처벌은 공적인 영역이에요. 하지만은 이 주총은 이해관계자들끼리의 어떤 만남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사적인 거죠. 공적 영역의 문제를 사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건 참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형법대로 해서 하시라고요. 도덕적 변을 하시라고 하지만 이걸 왜 주총을 왜 끌고 들어옵니까? 주총으로. 이거는 그 층위가 다른 문제죠. 층위가 다른 문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제3자 관여는 금지되는 게 맞습니다. 주총에는 누가 갑니까? 주총에는 주주가 가는 거예요. 주주가. 그런데 물론 이제 국민연금은 주주가 되긴 됐지만 그거는 사실은 자산 운영 과정에서 들어간 거지. 어떤 면에서 이해관계자로 보기엔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제3자가 들어간 거니까 어떤 면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범죄 오류를 범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세모 그림 모이는데 엉뚱한 네모가 들어가서 지금 좌지우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질문 1. 원어 갑질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을 특정할 수 있겠는가? 좌파들, 특히 그거 보면은 민변, 민자 많잖아요. 또 민노총, 참 민씨 브라더스 청변나라한테 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남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11페이지인데 제일 위에 대한항공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를 하락시킨 조 회장 일가. 그러면은 이미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기업 가치를 하락시킨 조 회장 일가. 그럼 도대체 뭐냐? 특정을 해라, 특정을. 그러면은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 없이 주장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 1이 되겠는데요. 그 땅콩 회항 이후 대한항공 한진칼의 주가를 보세요. 여기 이제 왼쪽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게 사건 일이 2014년 12월 5일이에요. 땅콩 회항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세요. 이걸 이제 좀 편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2014년 1월 2일 날을 100으로 다 표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어떻게 퍼져나가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에서 보듯이 그 사건일 현재 대한항공 주가는 내려갔어요. 보시라고요, 그대로. 하지만 뭐죠? 한진칼은 올라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주회사. 만약에 그야말로 기업 가치 떨어지면은 그것이 반영됐을 거고, 그러면은 한진칼의 주식도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간단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주가를 결정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림 1에서 보듯이 대한항공은 내려갔지만은 그 대신 한진칼은 올라갔다. 언제? 사건일 이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 2를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왜? 라이벌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그림 2에서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2014년 11월 5일 날 땅콩 회항인데 대한항공 내려왔죠. 그렇죠. 하지만은 아시아나 항공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만약에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은 반드시 어떤 면에서 어부질이랄까 좀 죄송하지만 또는 반대급부로서 그렇게 아시아나 항공이 올라가야 되는데 곧 내려와요. 곧 내려와.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보면은 2000 뭡니까 지금 15년 좀 지나면 다시 내려오잖아요. 보면요. 따라서 지금 땅콩 회항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어떤 면에서 무슨 반사 이익을 본 것도 없습니다. 지금요. 보시라고 지금요. 조금 길게 보면 같이 내려오잖아요. 동조가 되잖아요. 지금 대한항공하고 좀 그다음에 아시아나가 별개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 좁은 마당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림 3인데 오너 갑질, 대한항공, 한진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추이를 이제 본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를 뺐죠. 코스피를 좀 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관계되는 걸 보고 그리고 조연아 뿐만 아니라 조현민을 집어넣었어요. 조연아는 이제 봤으니까 생략하고요. 오른쪽에 조현민을 보세요. 2018년 4월 15일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보다시피 굵은 게 대한항공에 내려갔죠. 내려갔죠. 그런데 보면은 아시아나항공도 또 내려갔어요, 같이요. 네? 그러면은 아시아나항공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말이죠. 같이 동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연아, 조현민이 기업 가치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상식으로 보더라도요. 그냥 말한 대로 우리 김남근이란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업 가치에 맞아. 그러면 뭔가 에비던스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장은 이때 논거가 없는 소위 말해서 값싼 칩톡이죠. 예단. 이렇게 되고자 뭐 원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려니 예단한 그런 값싼 주장이죠. 보면은. 그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잘 보시면요. 아시아나항공도 단지 풀었어요. 원계열을 보는 겁니다. 그 원계열을 보면은 이제 당연히 아시아나항공은 좀 주가가 낮죠. 그런데 대한항공, 한진칼, 아시아나항공 보면은 패턴은 비슷해요. 보면 패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나하고 뭐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별개 움직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보더라도 갑질로 인해서 기업 가치, 잠시 주주는 몰라. 좀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는 어떤 에비던스가 뭐냐고죠. 특정할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물론 변호사분들한테 경제학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무리지 몰라요. 특히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민병 같은 사람들한테. 하지만 그렇게 강한 얘기를 하려면은 뭔가 에비던스를 갖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칩톱. 그 다음에 표 1을 보세요. 결정적입니다. 항공사가 재무제표를 보세요. 수익성 비교 보세요. 월등합니다, 지금요. 누가? 대한항공이요. 영업이익률 보세요, 지금요. 2016, 17, 18 그래 보면. 이걸 보면서 무슨 기업 가치를 얘기합니까, 지금요. 만약에 이 테이블을 주고 제3자한테 대한항공에 대해서 조양호 씨를 갖다가 그야말로 불신임하겠냐 물어보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성적표가 A 플러스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A0로 합시다. 플러스보다도. 그런데 뭘 도대체 그걸 참 답답한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면은 14페이지에요. 패러그래프 바뀌는 거긴데 현재 조양호 부회장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재판 끝나고 왔어요. 재판 끝나고. 재판 진행 중인데 주주 제안을 통해서 정관을 변경하는데
형이 확정되면 물러나게 한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재판에 압력 넣는 겁니까? 그건 아니더래요. 왜 이렇게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각근을 매지 말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거죠. 조금 참으면 될 텐데 보면은 최소한도 뭐예요? 형이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돼요. 지금 형이 지금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주주 제한을 통해서 금고 이상이면 물러나게 하겠다 하는 건 뭡니까? 재판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러니까 당신 알아서 잘 이걸 살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고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야. 국가가 왜 이렇게 조급합니까? 왜 이렇게 조급하냐 그런 얘기야. 국가가 그 위대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국가가 왜 이러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한항공의 주주 친화 정책과 기업 가치를 보세요. 여기 이제 간단합니다. 15페이지 그림 보시면요.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쭉쭉 올라갑니다. 당연한 거죠. 왜? 배당을 갖다 뭐야? 높이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초미의 관심 뭐죠? 가깝죠, 여기서 보면요. 송현도 아시죠? 예. 옛날 이제 한 미 대사관의 이제 그 사택들이요. 그 부지를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개선되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어떤 형태로든지 배당 더 하겠다는데 그럼 당연히 주가 올라가죠. 그럼 뭡니까 이게? 현재 주주를 우리가 우대하는 거죠. 그러면 미래 주주는 뭐예요? 미래 다 까먹었는데 있는 사람 최고입니까? 그럼 우리 마찬가지고 왜 현세대에 세금 걷좀 알자고요. 우리 왜 세금 걷어요? 미래한테 저거 물려주려면 국제 발행해서 후대한테 뭐예요 지금요? 빚 갚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보면은요 주주 친화 행동이라는 것도 그야말로 이게 무슨 말이 그렇게 우리가 전월해서 줘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을 갖다가 옥조여서 지금 이 결과를 얻으려고 한 겁니까? 그러면은 국민연금 내리시고요 주주 행동주의로 들어가세요.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주가 올라갔어요. 맞아요. 주주가치 올라갔어요. 하지만 기업 가치가 올라갔습니까? 그거는 전혀 별개죠. 미리 뭐예요? 지금 배당 더 해야겠다. 유유재산 팔겠다. 그냥 올라가는 거죠, 보면요. 그럼 나중에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모른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그 위대한 뭐예요? 국민연금에서 주주 행동주의 한 멤버가 돼갖고 이렇게 하기 너무 좀 대한민국 촌스럽지 않습니까? 초라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했는가? 누구께서 얘기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아니 내가 언제 그걸 갖다가 주주 행사를 하라고 위임을 했지? 절대로 국민은 국민연금에게 기업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해달라고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뭐가 가능할까요 보면요. 그렇다면 뭐죠? 국민연금에게 우리가 위임을 했으니까 위임 내용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탁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해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가능합니까? 안 해요. 전혀 국민은 국가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연금에게 주주권 행사하달라고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도대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이렇게 해서 월권을 어떻게 하십니까? 월권을. 국민연금법 어디를 보시더라도요. 다 써놨는데 어디를 보시더라도 국민연금법 1조를 보세요. 딱 두 줄이요. 이 법은요. 들으세요.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딱 끝이에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뒤를 아무리 보더라도요. 없어요. 보면요. 질문 3. 그 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금운영위원회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이거는 셀프 도입이에요. 셀프 도입. 길게 보지 말고요. 그냥 한마디로 압축하면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디테일을 보시면요. 거기 배기주를 보시면요. 이거는 자기네가 했다는 거지. 배기주에 명확하게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없어요. 읽어보세요. 거기 배기주에. 각 호를 보시면.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종의 셀프 도입이에요.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셀프 도입. 내가 선택해서 정당하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금운영위원회 고유 권한은 사실 아닙니다. 이건 너무 확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저게 셀프 도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배구조,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죄송하지만 뒤집어지는 운동장이에요. 무슨 기울었습니까? 뒤집어졌죠, 이미. 거기 표 1을 보시면요.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의한 연금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시면요. 여기 뭐 그냥 어떤 면에서 대표성이에요. 정치위원회. 성격이 그래요. 전문성하고 독립성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지금 그야말로 최고의 어떤 뭐 책임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공단 이사장을 임명을 하고 뭐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이런 가버넌스를 갖고 지금 되겠습니까? 독립성하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조 가지고는 의결권 행사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요. 세계 어떤 나라 보세요? 이렇게까지 합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그림 이제 실을 보시면요. 이 스튜디오십 코드 참여 기관 투자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79개예요. 쭉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세요. 증권사를 보세요. 은행하고요. 증권사 2군데, 은행 1군데예요. 바꿔 말하면 호응을 얻지 못한 거죠. 호응을 얻지 못한 겁니다. 증권사하고 지금 은행이 왜 안 들어옵니까? 들어왔죠. 하나만 들어왔잖아요. 증권사 2. 나머지 여기 1번 연기금. 그 난쟁이 틈에 거인이 쭈그리고 앉아갖고 말이죠. 그 난쟁이 틈에 거인이 쭈그리 참 몰골이 뭡니까 도대체. 몰골이. 하는 건 좋아하지만은 이거를 도대체 무슨 그 다음에 위에 보세요. 추락하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세요. 2018년도 잠정치인데요. 1.66인데 확정된 것이 마이너스 1.5입니다. 확정된 것이. 그러고요. 기금 손실액이 15조예요. 15조. 누가 하나 책임졌습니까? 누가 하냐. 아마 제가 볼 때는 석고대죄하고 삼보 일배를 해야 될 정도로 근신을 해야 될 분들이죠. 그런 거 한번 뭐 누가 책임졌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리고 겨우 한다는 게 조연아 땅콩하고 조현민의 물고하고 싸웁니까 국가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표산물 보세요. 거기 19페이지에. 지금 큰 손이에요. 큰 손이요. 지분율 10% 이상을 지금 뭐예요? 96개나 갖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삼세돈으로 그냥 맡긴 겁니다. 맡긴 거. 이걸 갖고 왜 주주 행사를 하십니까? 섀도우 보팅을 하시고 운영 수익을 높이고 경쟁을 해서 이걸 높여갖고 국내의 채권을 다 국내 주식을 다 해가지고 기금의 고갈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게 제1급 선무지. 땅콩과 물밥과 싸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질문 5입니다. 질문 5 21페이지 보면요. 스튜디오십 코드 공적 연기금을 대상으로 설계된 게 아닙니다. 그냥 벌써 말씀드린 뭐냐면은 SC 스튜디오십 코드 탄생의 또는 출생의 불편한 진실을 보자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거는 영국에서 나왔죠. 원조가 그렇죠. 근데 영국에서 언제 2010년에요. 아시겠지만은 2008년도 9월 15일 날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됐잖아요. 파산했잖아요. 그래갖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 퍼져갔죠. 영국도 예외가 아니죠. 영국도 반성물 쓴 거예요. 기관 투자. 우리 뭘 했냐 도대체. 우리 뭘 했냐. 너무 창피하다. 따라서 반성문을 쓴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책임 있는 투자자로서 하겠다라고 연성 규범으로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비난이 쏟아지고 자기를 규제할 법이 만들어질 테니까 미리 선수를 친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요. 그게 좋은 거죠. 선제적 대응한 거죠. 그것이 이 출생의 비밀이에요. 지금. 결코 무슨 공적 연기금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걸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C 코드로 도입한다면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민간부터 하는 게 맞는 거죠. 민간부터. 그 다음 한참 있다가 뭐 국가가 하든지. 근데 도대체 뭐 우리나라는 마치 지금 뭐 공적 연기금을 위해서 SC 코드가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그냥 보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 집사는 선하고 이타적인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집사가 더 선합니까? 이타적입니까? 세상에 이타적인 사람은 없어요. 이기적으로 보고 해야 우리가 사실은 뭐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관 투자가 어떻게 이 집사입니까? 거기도 뭔가 사적인 이익을 가졌는데 지금요.
이거는 너무 순진한 발상이죠, 보면요. 순진한 발상. 그럼 집사가 왜 됐냐? 결국 기관 투자가는 뭡니까? 거기에 다시요. 공적 기관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연금. 그러니까 연금 맨날 무슨 이제 뭐 공공성 하면은 이타적이다 그러니까 민간 기관 투자가도 묻어간 거죠. 집사는 선하고 이타적이더라고 우리가 의지하고 희망을 얘기한 거지 절대로 선하고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요. 이걸 우리가 왜 희망하고 현실을 혼돈하시냐고요. 지금요. 좀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집사는 전자가 택도 없습니다. 무슨 집사가 전자합니까 도대체? 쉽게 말하면 기관 투자가더러 좀 기업 관련해서 좀 뭐 기업 가치 올리라는 건데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요? 그런 능력이 있냐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그런 유인, 인센티브가 있냐 그런 얘기죠. 인센티브가 없어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센티브 없으면 안 합니다. 지금은 그 많은 시간 들여서 그 개별적 기업에 우리가 뭘 갖다가서 이렇게 관여를 하겠어요. 그렇게 유인이 없어요. 우리가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다 개조시키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 개조시키시겠어요? 마음에 안 든다? 그게 아니죠. 그 사람 버리세요. 그러면서 서서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프로토타입 만들어지고 그것이 사실 산성사랑 이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여기 이제 그 24페이지 많이 인용된 그림인데 이 황인하 박사가 인용한 걸 제가 컨닝해서 다시 그대로 베껴왔는데 이겁니다. 이건 웰로운 퍼블릭 인포메이션이죠. 오른쪽 보시면요. 거기에 average holding period입니다. 몇 개월간 갖고 있냐 주식을. 1980년에는 57개월이에요. 그럼 몇 년? 5년이에요. 무려 5년. 이것이 2000년에 뭐예요? 15개월. 그 다음에 2009년에 4.8개월. 10년 전에 10년 전. 지금 도대체 한 달, 두 달 사이 뭐로 관여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걸 개조합니까? 기간 투자가도 사실은 히트앤드 런이죠, 보면요. 여기는 뭘 그렇게 과잉 기대시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뭔가 연금에서 뭘 하겠다 하니까 그걸 합리화시킨 로직을 개발하다 보니까 건강 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집사가 선하고 이타적입니까? 무슨 집사가 지금 전제합니까?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유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면요. 그 다음 25페이지. 제가 처음으로 이 연약한 조동문에 처음으로 쓰인 얘기 쓴 겁니다. 25페이지. 공적 연기금의 집사 참칭의 참칭. 다시 한번 읽어 4.0 공적 연기금의 집사 참칭. 의결권 행사를 통한 재벌 개혁. 이렇게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재벌 개혁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썼죠 보면요. 예전에 보면 맨날 그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재벌 뭐 해갖고 뭐 고객돈을 갖고 그렇게 했죠. 그럼 거꾸로 물어보자고요. 국민돈을 갖고 왜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국민돈을 갖고 당신 돈이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3분에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쌈짓돈을 재원으로 하는 민간 기업의 경영 간섭, 즉 국민돈의 정치 금고화입니다. 자금이 아니에요. 다시요. 국민 쌈짓돈을 재원으로 한 민간 기업 경영 간섭, 즉 국민돈의 정치 금고화 이거죠. 국민연금의 1차 목표는 반드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게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을 아무리 부처진 목표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죠? 국민연금의 목적을 망각한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그렇게 많은 그 좌파들이 칭송하던 지위를 제가 몰락하는 걸 그대로 썼어요. 지위요. 2018년도 6월에 다우존스에서 쫓겨났어요. 물론 망한 건 아니죠. 하지만은 이게 그야말로 1907년 11월에 다우존스에 편입된 미국 아이콘이 이게 뭐예요? 2018년도 6월에 다우존스에서 쫓겨났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업의 본질을 갖다 모르고 그저 다변화하고 말이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못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좌파들이 순환 출자도 없다. 가공자본 없다. 그냥 출자 흐름이 단순하다. 모범 지배 구조의 전부면 전부. 왜 망해 도대체 그러면요. 지배 구조가 달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거꾸로 벤치마킹 하세요. 잘된 기업의 지배 구조를 우리에서 배우시라고 보면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저기 아시잖아요. 사업부제. 그럼 칭송했습니까? 계열사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계열사는 다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버리면 돼요. 거기는 사업부제를 갖다 이걸 정리하려면 분사화를 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네?
그 욕을 하는 그 계열사 그 구조가 누가 이겼습니까? 삼성전자가 이겼습니까? 지희가 이겼습니까? 지금요. 하나 건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주주 행동주의 그 멜트다운이 됐죠. 멜트다운. 다 녹아버렸는데 2015년도 그 헤매면서 보면은요. 2014, 16년에 자사주 매입에 4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를 썼어, 50조. 왜요? 주주 행동주의 코일 끼고 갖고 말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주주 행동주의. 자사주 그냥 매입하면 그만큼 돌아다니는 주가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에필로그 다 왔습니다. 제도 설계를 통해서 현실을 개조하지 마시고요. 자유주의 관점에 따라서 경쟁 과정을 통해서 진화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제도에 담으세요. 그리고 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거는요. 여자를 미스로 번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인을 미세스로 번역한 거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기존의 신인 의무 똑같은 겁니다 지금요. 단지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 신인 의무 의 대신에 말을 갖다 바꾼 거죠. 스튜어드십 코드를 바꾼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뭐가 도대체 요술지방입니까?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어요. 보면은 경제민주화법에 민간기업의 의결권 제한하죠. 거꾸로 할게요. 거꾸로. 뭐냐면은 구미연금의 의결권은 제한을 좀 하는 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10% 갖고 있으면 최대 5%까지만 해라.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네. 절대로 세상 설계되지 않습니다. 보면요. 그 많은 어떤 그 국민연금에서 제일의 목적이 존재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그건 답이 날개지. 땅콩하고 물고하고 싸우는 나라 도대체. 차라리 조양호를 진짜 주주가 싫어해서 내쫓으면 사적인 자치예요. 하지만 국가 공권력인 어떤 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그 개인 기업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데 대리전에 있으면 되겠습니까?